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뭐 이런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시 원서 상담을 할 때 기본적으로 라인 잡고 뭐 이런 거는 요즘에 다 잘 되어 있고 정보도 많이 공개되어 있고 또 진학서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너무 잘 나와서 사실은 뭐 담임이 개입할 여지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학생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기대는 건 뭐 펑크 하나 노리고 뭐 이렇게 기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 결론부터 요거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펑크는 찾는 거하고 쓰는 거는 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펑크를 예를 들어서 야 A학과가 뚫릴 것 같아 라고 추천을 해줬어도 그걸 믿고 결제를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아예 다른 얘기다. 왜냐면 저는 수능 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추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정말 믿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다. 아까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고3 같은 경우에는 뭐 에라이 어차피 재수하면 되지 뭐 하고선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수인 학생들은 삼수를 각오하면서까지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강심장이다 이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좀 이상한 친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래 펑크를 찾았어도 결제를 못하는 게 걔가 쫄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학생이 맞아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펑크나 이런 거에 너무 기대서 쓰는 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N수한테는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펑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펑크란 뭔가 기본적으로 펑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학교 입결이 450점이면 붙는 곳이 있다고 했을 때 430점짜리나 뭐 440점짜리가 붙으면은 그런 걸 펑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펑크가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펑크를 찾는 거하고 그 펑크가 나한테까지 오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연대 경영 같은 경우가 아마 펑크가 날 확률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학과긴 한데 만약에 펑크가 난다 하더라도 그 펑크가 나한테까지 올지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연대 경영에 펑크가 난다는 얘기를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연대 경영에 펑크 난다는 얘기를 10명, 20명, 30명 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뭐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펑크가 아니라 오히려 폭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려져서 펑크가 아니라 오히려 폭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보셔야지 된다입니다. 두 번째, 펑크의 진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로또 번호를 알려주세요 하고서 로또 번호를 맞췄다고 칩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까 위에 있는 얘기랑 비슷한 건데 펑크가 나는 거를 맞췄어도 그 펑크가 나한테까지 오는 건 또 다른 얘기이듯이 로또도 마찬가지로 번호는 맞췄어도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뭐 맞출 수 없겠죠 실제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로또 1등이 그럼 몇 명까지일 거냐 이건 뭐 완전 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펑크가 어디에서 좀 낮을 것 같아 여기는 라고 추측을 하는 거하고 실제로 결제하는 건 또 다른 얘기일 뿐더러 결제까지 하더라도 결제한 다음에 그 펑크가 나한테까지 오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다 라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어떤 학과들이 그 어떤 학교가 펑크가 나는지 조건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신설학과의 같은 경우에는 폭발하거나 펑크 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군에 랭귀지 앤 AI라고 한국 외대에 신설된 학과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펑크 날 확률이 좀 높죠. 왜냐면 한국 외대 자체가 인기가 별로 없는데 이과 쪽에 신설학과가 하나 생겼고 참고로 이제 서울에 있는 외대 캠퍼스 자 학과입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외대 자체가 이제 이과 학생들이 절대 안 가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이과로 신설이 하나가 됐는데 이걸 쓸 수 있는 애들이 과연 많을 것인가 다군에 있는데 그리고 거기 입결이라기보다는 지금 커트라인 예상 커트라인을 잡아놓은 게 중대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게 잡아놨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그 정도를 감당하고 쓸 수 있는 애가 거기를 안 쓰고 차라리 딴 데를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펑크가 날 조건이 좀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중에 하나야. 단, 근데 이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뭐 10명, 20명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많아지면 오히려 폭발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학과 쪽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덩어리로 뽑다가 학과를 따로따로 분리하면은 요거는 펑크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엔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세종대 같은 경우가 학과 단위로
쪼개서 뽑다가 그걸 뭉쳐서 계열이나 학부로다가 뽑는데, 예를 들면은 성대가 이제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 이런 식으로 뭉쳐서 뽑죠. 그게 뭉태기로 뽑는 데는 거의 펑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성대가 무슨 계열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뭐 인문 계열, 자연 계열, 뭐 공학 계열 이런 계열로 뽑는 데들은 거의 펑크가 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뭉태기로 뽑는 애들은 그 뽑는 인원만큼 몰리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 펑크는 잘 안 난다. 알고 계시면 되고, 충원율. 요게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충원율이,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많이 돌면, 뭐 10바퀴 20바퀴 돌면은 펑크 나지 않나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펑크의 조건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히 맞긴 하지만 요게 이제 요즘에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 다군 같은 경우 충원이 엄청 많이 돌죠. 많이 돌 때 뭐 13바퀴, 14바퀴, 15바퀴 도는데, 많이 돈다고 해도 중대 경영 최종 컷 보면 알겠지만 별로 안 낮아요. 절대로 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돈다고 무조건 펑크 나는 거고, 많이 돈다고 그게 나한테까지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펑크 나는 건 절대 아니다. 그 얘기도 옛날 얘기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국영 반영비 뭔 얘기냐면, 올해처럼 국어하고 영어가 어려웠잖아요. 뭐 수학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여튼간에 국어하고 영어 반영비가 높은데, 그러니까 국어 많이 보고 영어 많이 보는 학교는 오히려 거꾸로 펑크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학교가 바로 대표적인 연대 그리고 이대가 있겠죠. 그래서 연대 이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입결이 높아질 일이 별로 없죠. 무슨 얘기냐면, 국어하고 영어를 둘 다 잘 본 애들이 올해 많지가 않을 텐데, 과연 연대랑 이대를 쓸 수 있는 애들이 작년보다 더 많을 거냐면 작년보다는 적을 거는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아마 기회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교대하고 여대인데, 뭐 교대는 일단 펑크를 떠나서 애초에 인기가 요즘 별로 없죠. 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대는 특성상 남학생 없이 여학생만 가지고 이제 뽑아야지 되는 구조적인 단점이 있고, 또 이제 역시 교대와 마찬가지로 점점 인기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교대하고 여대는 입결이 작년보다 적어도 올라갈 확률은 별로 없다. 그다음 비인기학과. 예를 들면 뭐 국민대 글로벌 한국학과 같은 데 있어요. 이름만 봐도 글로벌인데 한국이 붙어 있으니까 이상하죠, 사실. 그래서 요런데 이름 딱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경희대 뭐 조리푸드라든지 뭐 호텔 새로 생긴 호텔 관광이라든지 등등, 이름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데지 싶은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펑크가 나기도 하는데, 반대로 그걸 노리고 역으로다가 여기 질러야지 하고서 쓰는 애들 많아지면 폭발하기도 하니까, 이 펑크의 조건은 실제로는 폭발의 조건이기도 하다라는 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인기학과. 인기학과도 폭발할 확률이 있지만 보통은 펑크 날 확률이 오히려 더 많은 데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뒤에 나오는데, 연대 경영 같은 데가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대 경영을 안정으로 쓸 수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연대 경영을 조금 내려놔서 연대 경제를 쓰면 더 안정이니까, 야 그래 연대 경영이나 경제나 무슨 얼마나 차이 난다고 연대 경제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내려서 쓰는 애들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2등 학과가 오히려 폭발을 많이 하고 펑크가 잘 안 나요. 근데 펑크가 나는 건 무조건 1등 학과의 경우에 오히려 펑크가 많이 난다. 단 여기서 예외는 의대는 논외입니다. 의대가 인기 1인데 그럼 펑크 나나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의대는 논외고요. 자, 그다음 다군에서 간하군 이동. 이건 결론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군에서 간하군으로 이동하는 학과는 펑크 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다군은 원래 컷이 높아요. 같은 학교여도. 무슨 얘기냐면, 가군중앙대나 뭐 나군중앙대보다는 다군중앙대가 컷이 훨씬 높은데, 근데 그 높은 커트라인을 가지고 가나군으로 왔을 때 커트라인을 만약에 조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컷이 확연히 낮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멈춰놓고 요 조건들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는데, 단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이런 거 가지고 펑크를 무조건 찾는 게 상당히 힘들어진 이유가, 업체에서 이미, 특히 진학사가 대표적이죠. 이미 업체에서 이런 거를 미리 반영을 해놓기 때문에 조금 변수를 만들기 힘들어진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올해 2024 펑크 뭐 예측인데, 이런 데는 이제 펑크가 날 확률이 조금 많다는 건데, 근데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거듭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이제 사람 컨설턴트들도 만약에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면, 펑크가 아니라
오히려 폭발이 날 수도 있는 구조가 되겠죠. 첫 번째, 뭐 이제 제가 대충 적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외대 랭귀지의 아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요거는 펑크가 날 확률이 조금은 많겠다. 이유는 이제 이투스에서는 여기 100분이 커서 뭐 286으로 잡았는데 286이면은 물론 표점에 따라 다르지만 이과 학생이 286이면은 고대 인문이 잡히는 성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수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성에서는 여기 이제 647점 이렇게 잡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오늘 그냥 나중에 혹시라도 궁금한 친구는 개별 상담 때 물어보세요. 어쨌든 긴 얘기보다는 외대 랭귀지 AI는 펑크날 확률이 높다는 거고 외대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경영학과는 이과 학생들이 만약에 교차 지원을 하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인데 외대는 논외죠. 외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과 학생들한테 외대는 크게 매력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경영학과라고 하더라도 굳이 교차 지원을 외대를 하면서 들어와서 복전하면 또 용인으로 가야 되는데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외대 경영은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또 역으로 노려서 막 많이 지르면 당연히 폭발할 수 있겠죠. 국민대는 다구는 펑크가 좀 많이 났었던 전력이 되게 많아요. 국민대 다군에 있는 학과들은.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또 외대 글캠 공대. 그러니까 한 3, 4, 5등급 이하의 조금 점수가 많이 안 좋은 친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대 글캠 공대 그냥 경쟁률만 보고 썼을 때 그냥 이유 없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종종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가 진짜 외대 글캠도 안 잡히는데 뭔가 하나 질러야 된다 하면은 외대 글캠 공대 이과 애들이 인기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한번 질러볼 수는 있을 것 같다입니다. 단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펑크가 나한테 올지 아닐지는 그거는 몰라요. 그건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교대 교원대 교대나 교원대 둘 다 인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특히 표점 교대의 경우에는 펑크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같이 수능이 어려운 애는 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백분위로 쓰면 더 유리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백분위 대학이 조금 더 몰리고 표점으로 쓰는 학교는 조금 더 펑크가 날 확률이 높다. 알고 계시면 되고 영어 반영비가 높은 대학의 상경계열 이게 연대죠. 뭐 이대도 있겠고 어쨌든 그래서 상경계열 뒤에 보겠지만 연대 같은 경우 연대 경영 같은 경우가 펑크의 조건을 일단 갖고는 있는데 거꾸로 폭발을 과연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 서울대 첨단융 이제 서울대 첨단융합부라고 해서 융합학부죠. 거기에 이제 직윤입니다. 또 여기가 직윤하고 일반을 또 나눠서 뽑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신설에다가 지역균형인데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서울대를 쓸 때 첨단용을 만약에 쓴다 하더라도 일반 학과로 쓰지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직윤으로 과연 얼마나 많이 쓸지는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여기 2024 펑크에 있는 이 학교들은 그럴 조건이 높은 거지 무조건 펑크난다 이렇게 100% 장담하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 명시적으로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연대경영 그리고 이대 이런 데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뭐 엄청 화려한 막이 있는데 멈춰놓고 확대해서 좀 보시면 돼요. 연대경영이 실제로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20학년도 연대경영은 여기 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경영을 찾아보면 끝에서 세 번째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걸 펑크라고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봤더니 이게 알려졌더니 또 애들이 몰려서 22학년도 보면은 엄청 몰렸죠. 23학년도엔 유지가 됐었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유지보다는 하락일 확률이 높겠다라는 거입니다. 근데 경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경제학과 보면 경제학과 세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얼추 그냥 라인이 비슷비슷하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등학과는 오히려 펑크가 잘 안 나요. 왜? 연대 경영에서 한 칸만 낮추면 경제를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이쪽에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같이 2등학과는 그렇게 펑크가 잘 안 난다. 오히려 펑크를 노리고 쓴다면 경영 같은 데를 쓰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거고요. 서울대 한번 볼게요. 서울대에서 또 펑크가 날 것 같이 이제 아무래도 예상이 되는 한 대 중에 하나가 서울대 천문입니다. 천문. 22학년도 천문을 보면 이 아래에 있는데 작년도 천문은 위로 올라와 있죠.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자 이런 거예요. 서울대 천문이 수의대 바로 아래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좋은 학과들 뭐 수학 교육이라든지 인기가 원래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우주 같은 경우 항공우주나 이제 수학 교육보다 천문이 더 위에 있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서울대 천문은 다시 원래 원위치로다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단 이게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저한테까지 올까요? 그랬을 땐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단 서울대 학교는 또 하나 문제가 투 과목이 필수 지정이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원원 과목 친구들이 자연계 애들이 다 쓸 수 있어서 입결 자체가 작년만큼 떨어지기는 조금 힘든 학교 중에 하나가 서울대기는 해요. 그것까지는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까지 해서 일단 펑크까지 해서 전체적인 상담에서 공통 주요 사항들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